오래전부터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대부분 혼자서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지내는 게 가끔 어색할 때도 있지만 잔소리 하시던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서 사는 게 여전히 재미있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면 또 항상 집에 누군가 있을 테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즐겨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게 그렇게 기쁜 일도 아닌데 그래도 이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무엇보다 이전에 살던 집보다 시설도 좀 더 좋고 넓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유난히 방음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소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면 부실 공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가장 거슬리는 게 제 침대에 누웠을 때 옆방에서 크게 말하면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저희 집안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소리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제가 눕는 침대의 벽 쪽에서만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정말 별로였습니다. 불행한 건 침대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여가 생활에 집중하거나 TV나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런 생활소음은 거의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씻고 나와서 편하게 침대에 들어 누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기분 좋게 누워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음악을 끄고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여성분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얼른 소리가 나는 곳에 귀 기울였습니다. 벽에 귀를 가까이 대고 가만히 집중해 보니 그 여자는 아주 가쁜 호흡을 내쉬고 있었고 크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끙끙거리며 아픈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무슨 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라며 느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리면 저딴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그냥 혼자서 야릇한 짓거리를 하고 있거나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너무나 섹시하게 소리를 내던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야릇하고 섹시한 소리를 내는 여자는 대부분 얼굴도 예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벽에 귀를 밀착시키고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소리에 따라 제 아랫도리도 조금씩 반응이 오는 것 같았지만 잠시 뒤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는데 순간 제가 이웃집을 훔쳐본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나름대로 흐뭇하기도 하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 조금만 더 노래를 듣다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엔 내 옆집에는 어떤 여자가 살고 있을까? 그 여자는 얼마나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 저 목소리를 내일 밤에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회사에 밀린 업무를 생각하면서 출근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 어제 그 짜릿한 기억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피곤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저녁 차리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 그냥 라면이나 먹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틀어놓은 음악을 바로 꺼버리고
벽에 귀를 갖다 대고는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잊혀지는 듯했으나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정말 그 소리가 확실하게 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틀어놓은 음악을 꺼버리고 가쁜 숨소리, 아파하는 신음, 그러면서 틈틈이 좋다고 부르짖는 그 가녀린 목소리까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층간 소음들은 듣기가 싫었는데 옆집에서의 그 소음은 자꾸만 듣고 싶더라고요. 옆집 여자의 얼굴이 매우 궁금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오는 저는 집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옆집에 사는 여자에 대한 정체가 궁금하던 어느 주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실컷 자고 나서 배가 고팠던 저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기쁜 마음에 허겁지겁 택배 박스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주문한 물건이랑 다른 물건인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주문했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안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남성용 피임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당장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택배 상자 바깥면에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밤마다 소음이 들렸던 바로 그 집이었고 이름에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제 택배인 줄 알고 모르고 뜯어봤기 때문에 옆집에 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다 큰 어른이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개수가 무려 500개였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것들을 언제 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를 전해주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심 끝에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옆집 배를 여러 번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길래 저희 집 택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메모를 남기고 그녀의 집 앞에 택배를 놓고 집으로 후다닥 돌아왔어요. 잠시 뒤에 옆집 문소리가 나면서 바로 닫히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사실 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살짝 열어보니 제가 놓았던 택배가 없었어요. 저는 옆집 여자가 잘 가져간 걸 확인한 후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챙겨 먹고 씻고 나와 TV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할 때 저는 문득 옆집 여자가 아까 보았던 택배 속 그 남성용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고 설레임과 함께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기다리던 그때 평소 들렸던 옆집에서 소음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늘 그리웠던 것처럼 TV를 끄고 침대 옆 벽에 바짝 붙어서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설레었지만 그 택배를 보고 나니 더욱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날따라 유난히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분명히 남자랑 여자 소리가 같이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간중간에 좋다면서 미칠 것 같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는 게 아니라도 그 정도 목소리는 들리는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남자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혼자서 어떤 길다란 기구에다가 콘돔을 끼워서 혼자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저렇게 매일 밤마다 뜨겁게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야릇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마침 바로 옆자리에 똑같이 주차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함께 주차장을 나와 어색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들을 잘 보질 못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여성분과 같은 건물에 산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잠깐의 순간이었는데도 저는 저 여자가 내 여자친구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발칙한 상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 없이 솔로로 지낸 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더니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 같다고 걸어가야겠다고 조용히 말했고 그녀도 괜히 한숨을 쉬면서 저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졸지에 저는 그 아름다운 여자분과 함께 계단을 오르게 됐고 계단을 올라가며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퇴근하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려니까 참 힘들다면서 저녁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커처럼 몇 호에 사냐는 말 대신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다가 마침내 9층까지 올라오게 됐고 집까지 함께 걸어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제 옆집에 살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옆집에 사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저에게 어제 택배 전해줘서 고맙다며 저녁마다 밥 차려 드시기 귀찮으시다고 했는데 자기가 감사의 의미로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소리로만 듣던 그녀와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겠다면서 옆집 여자의 집에 무작정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혼자 사는 듯한 그녀의 집에는 커다란 침대와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한켠에는 TV와 컴퓨터가 있었으며 굉장히 많은 옷들이 행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사는 집에는 처음 와서 그런지 너무 설레이고 우물쭈물 서 있던 저에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으라면서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잠시 후 배달 음식을 시킨 그녀는 소파에 앉더니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참 어제 적어주신 메모 잘 봤어요. 뭐 그게 부끄러운 짓도 아니고 제 성격상 깔끔한 걸 좋아해서 혼자 해도 그걸 끼고 해야 만족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건강에도 좋죠.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자친구분이 계신가요? 못 본 것 같아서요. 아니면 결혼하셨나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행복한 시간 가지는데 혼자 해도 청결하게 하는 게 좋아서 꼭 피임 도구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이 너무 야릇하고 자극적이게 들려서 제 아랫도리가 크게 반응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말에 괜찮다며 어른들이면 다 이해한다며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라며 안심시켜줬어요. 곧이어 그녀는 예쁜 미소를 띠며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정적이 흘렀는데 음식이 도착했고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정신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쁘신 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기분 처음인데 정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에요. 첫눈에 반했나 봐요. 너무 설레어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봤자 저같이 평범한 남자인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 동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글쎄 그녀가 먼저 저에게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녀를 쳐다봤더니 그녀가 사실대로 다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밤마다 저 기다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혼자서 정신없이 위로할 때마다 크게 틀어놨던 음악 껐었잖아요. 제가 혼자서 위로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 맞죠? 그쪽 반응 때문에 더 야릇하고 누가 훔쳐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행동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바로 진하게 키스를 나누며 깊은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처음으로 식사를 했던 그날 밤 택배로 왔던 500개의 물건 중에서 제가 3개나 썼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 옆집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밤마다 옆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가게 됐고 저를 안을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녀를 보며 천국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여자 옆집에 제가 살고 있었다니 저는 행운의 남자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그녀와 함께 오랫동안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네요. 저는 참 행복한 놈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정말이지 간절하게 원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희망하는 일 있으면 간절하게 바라보세요.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